당시만 해도 정몽규 회장의 평가가 괜찮았어요. 내내 계속 평가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회장 욕이 많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그게 빠져 있어요. 선거인단에. 대표팀 주장이나 대표팀 감독 코치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팀 주장이 현재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축구인들의 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1월 8일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제 열리는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과연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무 후보가 새로운 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전문가입니다. 풋볼리스트 김종영 기자님 만나서 한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풋볼리스트에서 축구 취재하고 있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약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그렇죠. 선거로 협회장이 선출이 되잖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축구협회는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 역사가 깁니다. 근데 그 긴 역사 중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한 적은 비록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떤 룰이 예전에는 투표를 막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축구협회장을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 찍어서 네네. 이 사람이 하게 되겠거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축구협회가 이제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32년도에 조선축구협회가 발족된 거를 보통 시작으로 보고요. 그때 이제 초창기 회장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도 축구협회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대의 그냥 리더들이 네네.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 이후에 대한축구협회가 된 뒤에도 윤보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축구협회장을 한 적도 있고, 정치인이라든지 네. 당대 기업가라든지 이런 리더격인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추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경선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후보가 2명이 나와서 나는 이제 이 있어,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다른 야당 후보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때 대의원 경선을 했던 거죠. 가장 최초의 선거는 7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김윤아 회장이 있었는데 이시동이라는 기업인이 회장직에 도전을 했어요.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당시 대의원이 1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대 6으로 김윤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던 게 78년도의 기록이고 36대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두 번째 경선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친숙한 정몽준 회장 때로 넘어오는데요. 정몽준 회장이 재선을 노릴 때예요. 초대가 아니고 재선. 네네네. 근데 이제 당시의 축구계 대표적인 야당으로 불렸던 축구협회 출신의 이제 허승표 씨, 기업인이고 축구협회에서 일도 했었죠. 그분이 대항마로 출마를 했어요. 이때 정몽준 회장이 득표수 22대 3으로 압도적으로 이기셨네요. 를 하면서 재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선이 2009년인데요. 정몽준 회장이 4번의 임기 끝에 물러났어요. 그 후계자로 이제 조중현 후보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회장 후보로. 당시에 허승표 씨가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조중현 회장이 18대 10으로 당선되면서 승리를 했고요. 네 번째 경선이 가장 최근인데 정몽규 현 회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입니다. 말씀드린 조중현 회장 당선 이후에 바로 다음 번이죠. 2013년이었고요. 52대 선거였습니다. 이번이 5번째 경선이라는 거. 근데 55대 회장 선거예요. 이걸 감안한다면 평균으로는 11번에 1번꼴로 경선이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후보가 여러 명 나와서 경선하는 게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몽규 회장이 1선 때는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2선이랑 3선 때는 이제 그런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단독으로 출마해서 회장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때 얘기를 하려면 이제 1선 때로 좀 거슬러 가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조중현 회장이 범현대가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고 축구협회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정씨가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 당시만 해도 아직 야당 대표격이었던 허승표 씨가 또 도전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처음 할 때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때 후보가 무려 5명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셨네요. 그때 제가 좀 생소했던 기억이 시사 뉴스에서나 보던 분들,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인 윤상현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축구협회 회장 후보로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제가 취재 가고 이랬던 좀 특이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정몽규 회장이
후보로 처음 나왔고, 말씀드린 윤상현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허성표 씨가 있죠. 아유. 그 다음에 중등축구연맹 회장을 했던 기업인 김석환 후보가 있었고, 또 축구 전문 경영인으로 오래 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안종복 후보가 있었습니다. 안종복 후보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네. 4명이 최종 투표에 들어갔는데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2차로 넘어가는 그런 룰이었거든요. 근데 1차에서 허승표 후보가 1등, 정몽규 후보가 2등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1대1로 네네. 2차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또 정몽규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나간 3, 4순위 후보들의 표를 거의 다 흡수를 한 거죠. 그렇게 이게 월드컵 개최지 투표랑 좀 비슷한 방식이네요. 네, 이제 다음번으로 넘기지 않으면서 네네. 무조건 한 명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죠. 말씀하신 왜 2차, 3차에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야권 대표처럼 여러 번 거론되어 온 허성표 후보가 최근에도 거론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권의 어떤 대표 주자로 그렇다면 지난번 나왔던 김석훈 후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도 안 나오시면서 사실은 정씨 가문의 제동을 걸어보겠다, 보통 이런 기치를 두고 다 나오는데 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네. 없으셨다로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당시만 해도 정몽규 회장의 평가가 괜찮았어요. 지금 무려 3선을 하고 지금 4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내 계속 평가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회장 욕이 많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좀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오히려 유소년 정책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본인 자서전, 본인 에세이집도 보면 네. 축구협회 임기 초반은 본인 치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나는 당당하다, 이만큼 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뭐랄까 소위 변명성 내용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아무튼 당시까지 평가가 좋았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2선, 3선 때는 다른 후보가 아예 안 나왔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2선 때부터 선거인단 제도가 나와서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2선 때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이니까 찬 반이잖아요. 그렇죠. 전원 찬성이 나왔어요. 네네.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여론이 괜찮았기 때문에 나가봤자 내가 되겠어? 누가 혹시 다 뜻이 있었던 분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축구협회장 선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선은 다 대의원 선거였고, 정몽규 회장이 처음 될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럼 대의원이라고 해봤자 보통 예전에는 20명 미만, 너무 적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거인단 제도 하에서도 정몽규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직에 있는 회장이 연임을 하거나 본인 후계자를 지명하는 듯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가져가기 너무 쉽다는 거죠. 그냥 자기 사람들 다 투표권 가진 사람들만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가? 네, 대의원 네. 때는 애초에 구성할 것도 없이 네네. 투표권 가진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회장 아랫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회장을 뽑는 건데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선거인단 제도 하에 투표가 100명을 조금 넘는 106명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졌었고, 이번에는 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선거인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립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이제 만드는 그런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녹화는 현재 시점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왔고요. 네네네. 선거인단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인단이 대충 구성이 이렇습니다. 일단 대의원이랑 각 주요 단체의 임원 단체마다 한 명, 네네. 보통 회장이겠죠. 네네. 이들은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대의원과 시도협회장들을 꽉 잡고 있어서 거의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근거죠. 이제 추가로 고등 및 대학리그 선수 다 합쳐서 5명, 그리고 K3, K4, WK리그 선수 다 합쳐서 10명, 네네. 그리고 K리그 선수가 총 28명. 이게 구단별 한 명씩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8명이니까. 그다음에 동호인 20명, 연령별 유소년 지도자 및 대학 지도자가 총 24명, K3, K4, WK리그 지도자 9명, K리그 지도자 15명, 협회 등록 심판 8명, 추가로 K리그나 국제대회 심판 7명 따로,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축구인들의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해서 네네. 그들의 민의를 다 모아서 표를 받겠다라는 게 현재의 방식인 거죠. 선거인단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선거인단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16년도 네, 정몽규 회장이 재선할 때부터 그때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새로웠던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게, 대의원 선거는 사진 찍을 게 없어요. 네네. 대의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2016년도 선거부터는 선수 대표가 사진에 딱 나오면 그림이 새롭잖아요. 그쵸. 주민규 선수가 당 선수 대표로 이제 표를 행사하는 네네.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네. 예, 당시에 이제 축구협회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로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선거인단을 계속 늘려온 거죠. 네네네. 이게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일종의 간선제로 이제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도 저는 들 것 같아요. 이 간선제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특정 후보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맞죠. 네. 특히 이제 현직 회장이 임기를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현재 방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현직 회장은 언제라도 이 대의원이나 각 연맹 회장들이나 지역 축구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축구협회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비판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축구계 안에 친목 모임 같은 거를 한다. 네네. 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행사는 빼놓지 않는다. 네네. 라는 게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후보들과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선거운동, 합법적이지만 형평성 맞지 않는 그런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판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몽규 회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정몽규라고 한 거는 현재 회장이 그렇고 그렇죠. 네. 뭐 누가 됐든 네네. 룰상에서 현재 회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생기는데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하기 쉽고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선거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스터디됐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이 많이 늘어서 200여 명이 된 건데 이것도 적은 편이고요. 소위 축구 선진국이다 뭐 이런 네네네. 나라들 중에서는 뭐 400명 이상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는 어떤 이해관계로 네네. 어떤 후보와도 얽히지 않은 선거인이 많이 생기겠죠, 투표자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정책만 보고 축구협회 미래만 보고 제3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은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의 목소리도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미 선거인단을 늘리는 중이라서 이런 주장이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허정무 후보가 보도자료를 좀 냈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근데 이거 지금 선거 방식이 시기상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감독님이라든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제 선거권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불가능하다, 이걸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전례를 보면 보통 하루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꾸려서 정해서 네네. 그날 뭐 보통 축구회관 1층이나 이런데 투표함을 놓는데 하루 만에 다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위에 말씀드린 각 선거인단 구성에서 K리그 선수 및 K리그 지도자를 합치면 43명입니다. 좀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이 정도면. 근데 다른 유소년이나 이런 복지 지도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팀들도 전지훈련을 겨울에는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한 200여 명 되는 선거인단 중에서 한 50여 명 정도는 오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실상 4분의 1, 25% 정도는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선거인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선관위가 이제 선거인단을 꾸리는데 각 단체에서 이를테면 프로축구 연맹에서 우리는 이런 구단들은 참여 못합니다 이러면 거기를 빼고 구성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명이 K리그 팀당 1명 꼴을 의도한 숫자로 보이는데 뭐 상당수 구단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내에 남아있는 구단 한 구단에서 10명씩 그럴 수도 만약에 이래버리면 네네네. 만약에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죠.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지는 않고 허정무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가 점점 더 정착되고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 선거 날짜가 반영하지 못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지는 투표 당일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그게 빠져 있어요. 선거인단에. 대표팀 주장이나 대표팀 그럴 수 감독 있겠네요. 코치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팀 주장이 현재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축구인들의 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지훈련뿐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A매치데이 하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뭐 6월이나 7월이나 그 시즌에 뭐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대안이. 네, 유럽의 여름 휴가 기간에 네네. 하면 그때라고 해서 한국 팀들이 한국에 없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밀실에서 한 거 아니면 할 거 아니면 솔직히 흥행이 되면 이것도 홍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와서 투표하는 사진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선수가 하면 이제 해외 이런 축구 이제 언론이나 산업이나 이쪽에서도 한국은 되게 선진적으로 한다. 네, 민주적이고 네. 오픈돼 있고 그렇죠. 이런 이미지 줄 수 있고 상징적인 게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밀실이면 밀실일수록 뭔가 자기네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투명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건 더 투명한 선거가 되고 더 많은 축구 팬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 벌써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는 날짜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뭐 기자님 생각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선거 결과를 좀 전망해 본다면 하지만 결과를 전망한다면